아이오와 대학 언어병리학과엔 예전부터 암암리에 전해 내려오던 괴물연구라고 하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실험 과정 덕분에 그러한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2001년 그 실험은 한 기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세상을 경악에 빠뜨립니다. 오늘은 지금은 절대 볼 수 없을 과거이기에 가능했던 비인간적인 실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의 심리학 웬델 존슨의 괴물연구입니다. 악명 높은 괴물연구, 이 실험을 설계한 사람의 이름은 웬델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5살에서 6살 경에서부터 말을 더듬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이었는지 말더듬에 대해 관심이 지극했죠. 웬델 존슨은 말더듬에 대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말더듬은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거야. 자신이 말을 더듬었으니 환경에 그 탓을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설계된 실험의 목적은 정상아동을 학습을 통하여 말더듬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부터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그는 실험을 도와줄 사람으로 임상심리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마리 튜더라는 여성이 채택되었고 그녀는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1939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아이오와 주의 한 고아원이었죠. 그곳엔 6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튜더는 고아원에 자신의 목적을 알리지 않고 단지 말더듬의 치료를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렇게 실험에 참가하게 될 22명의 아이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중 10명은 고아원에서 미리 알려준 말을 더듬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22명을 총 4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우선 IA 그룹입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 5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목표는 학습을 통해 말더듬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튜더는 계속해서 IA 그룹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말더듬이에서 벗어나서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무시해. 걔들은 너가 성장 중인 걸 모를 뿐이야. 아이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죠. 그 다음 IB 그룹입니다. 이들도 말을 더듬는 5명의 아이로 구성되었었는데요. 이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룹으로 계속해서 말더듬이 취급을 하였죠. 다음으로 IIA 그룹입니다. 이들은 말을 정상적으로 하는 일반 그룹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6명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이들에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본 결과 지금 너는 말을 매우 이상하게 하고 있어. 넌 말더듬이가 될 초기 증상을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 멈추도록 노력해야 해. 의지력을 발휘하란 말이야. 더듬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해. 아니, 못하겠으면 그냥 말을 하지마. 저기 말 더듬는 애들 보이지? 쟤들이 딱 너같이 시작했어. 아이들에게 엄하게 겁을 주었죠. 이 그룹의 목표는 실험 설계의 목표인 말더듬을 학습으로 형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렇다한 성과를 얻기 위해 더 엄격하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IIB 그룹은 똑같이 말을 일반적으로 하는 아이들에게서 무작위로 추출된 6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룹으로 그냥 계속 일반 아이 취급을 하였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은 IB 그룹, IIB 그룹은 예상대로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보낸 IA 그룹, 놀랍게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진짜 목표였던 말더듬을 학습시키려 했던 IIA 그룹, 이 그룹의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5살 노마진, 첫 세션에서 자유롭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번째부턴 입을 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9살 베티롬,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다. 항상 손이나 팔로 눈을 가리고 있다. 15살 해즐 포터, 말수가 적어졌다. 라는 단어를 쓸 때 손가락을 뚜둑 하는 행위를 보였으며 왜 그런 행위를 보이는지 물으니 다음 단어를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라고 했다. 11살 클라렌스 피퍼, 말을 하기 전에 멈추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물으니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12살의 메리 코라스케는 내성적이고 짜증을 부리며 자랐고 2년 후 고아원에서 도망쳐 생산학교로 도망갔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학업 성적이 떨어졌으며 수업 시간에 암송과 같은 활동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내성적으로 변했고 말을 하지 않으려는 증상을 보였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실험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웬델 존슨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더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아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영향을 주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메리 투더는 일이 있은 후 자발적으로 고아원에 찾아가 후속 조치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연구는 너무 비윤리적이었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았지만 논문으로 아이오와 대학의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고 하죠. 2001년에 한 기자에 의해 이 실험이 공개되었고 이 기사엔 아직도 심리적인 영향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이오와 주에서는 결국 2007년 120만 달러의 보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희생당한 아이들은 죽어갈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 실험의 영향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고아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더 몬스터 스터디 괴물 연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